뜨거운 여름, 해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불청객 3인방이 있습니다. 더위, 장마, 태풍. 또 우리가 이렇게 와보니까 여름이 온 것 같긴 하구나. 참나. 어이 장마, 어디 한풀 꺾인 장마 따위가 껴들고 있어 확시. 이거 어때리? 내가 가야 너네가 오는 자연의 순리도 모르냐? 그리고 오늘은 우리 3인방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 알아볼 텐데, 일단 여름 하면 뭐지? 아 형, 하얗게 불태워 핫하게 태워. 핫해. 여름하면 뜨거움, 바로 나 더위지. 그럼 지금부터 여름철 더위의 모든 것을 알아보러 갈까요? 가자! 하얗게 불태워 핫하게 태워. 핫해. 더위를 알아보러 다 같이 렛츠고. 여름바 부탁해. 아이고. 정열적인 계절과 함께 찾아오는 그 이름, 더위. 그런데 여름이 오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씨는 기단의 영향을 받습니다.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일정한 온습도의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된 기단은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고유한 성질을 갖는데요. 우리나라는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다 장마 전선이 지나간 뒤 덥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 기단이 다가오며 본격적으로 더운 날씨가 시작되고요. 또한 더위와 함께 한껏 열을 품은 녀석도 찾아오는데요. 1994년 여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최악의 더위, 바로 폭염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가,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는데, 이러한 환경은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를 줄 수 있어 각별한 대처가 필요하죠. 아직 폭염의 기세를 몸소 느껴보지 못했다는 세 사람을 위해 오늘 제작진이 뜨거운 맛을 준비했는데요. 맛있다. 역시 찜질방에 맥반석이지. 그만 먹어. 아 근데 형들, 우리 찜질방에 왜 온 걸까요? 글쎄, 그냥 야, 미안. 왜 안 깨지지? 야, 미안. 왜 안 깨지지? 됐다. 그냥 먹어. 달걀 많이 먹었죠? 그럼 이제 펄펄 끓는 불지옥으로 초대하지. 불가마로 들어가기 전 세 사람의 체온은 31에서 32도 사이. 10분 후 체온을 측정하니 세 사람 모두 체온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영원히 가출할 무렵, 처음만큼 큰 폭은 아니지만 이번에도 체온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의 실험 결과 측정한 체온의 최대값은 섭씨 37도에 불과했지만, 사실 실제 환경 속에서도 높은 온도와 습기, 강력한 자외선 등이 더해져 체온을 그 이상 올리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인 폭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핫해. 너무 더워. 열받아. 야, 느낌 와. 나 너무 더워. 형 끈적거리니까 떨어져. 나도 더우니까 떨어져. 형들 더우니까 진짜 예민해지네요. 이럴 때 숲에 한번 가면 진짜 좋은데. 숲? 내가 거기 너랑 왜 가? 어죽겠구만. 아니 도시보다 숲이 훨씬 시원하니까 당연히 형들 짜증이 사라질까 봐 그렇죠. 숲이 시원하다고? 그래. 여름엔 어딜 가도 더워. 더워 아이스크림. 아우 진짜요. 나무 근처에 가면 시원해진다니까. 정말? 정말. 아이, 더워져 가지 말지. 무름 씨의 말이 사실인지 지금부터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각각 도심과 공원, 도시 숲으로 흩어져 동시에 온도를 측정해 볼 텐데요. 먼저 사람도 빌딩도 자동차도 많은 도심 속 온도는 숨이 턱
막히는 36도. 이번엔 도심보다 한적한 공원의 온도를 측정해 보니 34.5도. 마지막으로 도심 속 오아시스. 녹음이 푸르른 도시 숲의 온도는 33도로 세 지역 중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동시간대임에도 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도시 열섬 현상 때문인데요. 건물이 많거나 도로가 잘 형성된 도심에서 발생하는 이 현상은 에어컨 실외기, 자동차 배기열 등의 인공열이 더해져 주변보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도시의 색도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검은 종이와 흰 종이로 둘러싼 캔 속에 같은 온도와 양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대로 2시간 동안 햇볕을 쬐일 텐데요. 과연 두 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5, 4, 3, 2, 1, 땡! 2시간 경과!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흰색 캔보다 검은색 캔의 물 온도가 더 높게 나왔죠? 그 이유는 색깔에 따라 태양광을 흡수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흰색은 태양 광선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반면 검은색은 태양 광선을 모조리 흡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태양광을 한껏 머금은 검은색 캔의 온도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더위 이야기만 계속했더니 없는 더위까지 먹는 기분이라고요? 그렇지만 더위에 죽으란 법은 없죠. 이런 무더위도 한껏 꺾이는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시원하게 내리는 비입니다. 특히 6월 말에서 7월 중순 사이에는 지겨울 만큼 비가 내리는 장마가 찾아오는데요. 여기서 막간 질문. 혹시 비가 왜 내리는지 알고 있는 사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도대체 비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네, 제가 비가 내리는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짠! 뭐야? 이게 뭐예요? 우주선인가? 비를 날려면 구름을 날아야 하는 법. 이 장치를 이용해 구름의 발생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실한 결과물을 위해 통 안에 연기를 넣고 밸브를 꼭 잠가줍니다. 다음은 주사기를 이용해 통 안으로 공기를 넣어주세요. 유입되는 공기의 양이 많아지면 통 내부의 기압과 온도가 높아지는 단열 압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열 압축이 일어난 통 내부에선 아직까진 그닥 별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제 밸브를 열어 기압을 낮춰볼까요? 통 속에 공기가 빠져나가자 뭉게뭉게 구름과 같은 연기가 가득 차고 있죠. 이 현상을 단열 팽창이라 하는데 더 자세한 설명은 선생님이 해주실까죠? 네, 우리가 흔히 구름을 수증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자, 구름은 물입니다.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해야 돼요. 공기 덩어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상승하게 되면은 주변의 기압이 낮아져서 주변에서 누르는 압력이 감소하고 공기 덩어리는 단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고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는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물로 응결이 돼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열 팽창으로 생성된 구름에 작은 물방울이 계속 모이고 모여 무거워지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비인데요. 특히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한랭스뷸난 오호츠크의 기단 사이에서 형성되는 장마는 습기가 많은, 즉 수증기가 아주 많은 구름으로 일반 비보다 더 많은 양의 비를 내리게 되죠. 이렇게
장마철에 집중되는 호우는 재산, 인명을 비롯해 각종 수해를 낳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마가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존재 아니라는 것. 왜냐고요? 얘들아, 보통 장마가 오기 전에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생길 확률이 높대. 아, 그러면 가뭄을 해소해주는 단비 같은 역할을 장마가 해주는구나. 오호, 그러면 일이 수해에 대비만 한다면 이 여름철 장마가 꼭 불청객만 아닌 거네요. 아이, 그렇지. 그리고 더위 역시 우리가 여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해주잖아. 맞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이 삼계탕, 그리고 시원하게 말아먹는 콩국수, 그리고 이 시원한 한 잔이면 올 여름 다 끝 아니겠니? 형, 물놀이, 바닷가, 계곡, 수영장은 전부 더우면 더 재밌고 뜨겁게 놀 수 있다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 더위와 장마는 이제 알아봤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여름철 불청객, 태풍은 어떨까? 하하,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구먼. 태풍 구름이 뭐야? 뭐야? 왜 그래? 태풍 구름이 어디까지 하는 거야? 여름철 불청객 3인방. 그 마지막은 엄청난 위력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버리는 태풍입니다. 인류가 겪는 자연재해 중 인명과 재산에 가장 큰 피해를 준다는 태풍은 적도 부근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죠. 그리고 이는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북서태평양에서는 타이푼, 즉 태풍, 북대서양 카리비해에서는 허리케인, 인도양, 아라비아 해와 오스트리아 북부 해상에서는 사이클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 맞아. 벌써 우리나라도 뿌라비룬을 비롯해 태풍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 올해는 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근데 태풍의 기준이 초속 17m 이상의 강한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초속 17m의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안 와요. 그것은 이 태풍 무르미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형들,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몸이 휘청거린 경험 있죠? 나 우산이 뒤집히면서 몸의 중심을 잃은 적 있어. 나는 한 번도 없는데. 휘청인조. 형은 뭐 그럴 만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성인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가 바로 초속 5에서 6m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초속 17m의 바람이 대충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알겠어요, 느낌이요? 야, 그럼 뉴스에서 초속 30m, 40m의 태풍은 엄청난 바람이네? 그쵸. 그럼 나도 살짝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쵸. 음메? 톡톡씨, 살짝이라뇨? 초속 40m를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에요? 자, 태풍의 위력을 정리해드리죠. 초속 17m 미만의 바람에는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 있고요. 초속 30m 이상 가로수가 뽑히고 허술한 집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톡톡씨가 겨우 휘청 거릴 것으로 예상했던 초속 40m 이상,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아갈 수 있으며 심지어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초속 50m 이상, 무려 콘크리트 건물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의 파워라고요. 우리나라에 상륙한 태풍 중 역대 가장 풍속이 컸던 태풍은 바로 2003년 제주의 순간 최대 초속 60m의 바람을 몰고 온 매미이고요. 그 외에도 루사, 나리, 볼라벤 등이 초속 50m 이상의 강풍을 기록한 주인공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발 퀴즈! 퍼들, 무지개, 노을, 장미, 기러기, 개미, 도라지, 민들레, 이 단어들이 가진 공통점은? 단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자연, 자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꽃, 풍경, 또 동물 들어가 있으니까 자연. 자연.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개미가 아름다울 수 있죠. 개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는 모습들이 개미가. 어디 가면 이거 다 보는 거 아니야? 어딜 가면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다.
반포대교 가면 도라지도 볼 수 있다. 축제? 축제요? 축제. 아, 버들 축제, 무지개 축제, 각 지역 축제다. 공통점이 있긴 있어요? 아, 있으니까 문제를 냈겠죠. 힌트, 첫 번째 힌트. 여름입니다. 많이 줬다. 엄청난 거 드린 거예요. 아 진짜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 무섭다. 그만 줘! 힌트 그만 줘! 아니 마지막 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드릴게요. 두 글자예요. 태풍. 아! 태풍이요.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다름 아닌 태풍의 이름이었습니다. 태풍의 이름은 2000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14개 국가에서 10개씩 제출한 140개의 이름을 세계 기상기구에서 공식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미, 나리, 장미, 미리네, 노루, 제비, 너구리, 고니, 메기, 독수리라는 이름을, 북한에서는 기러기, 우라지, 갈매기, 수리개, 메아리, 종다리, 버들, 노을, 민들레, 날개 등의 이름을 제출하여 총 20개의 한글 이름의 태풍이 사용되고 있고요. 얘들아, 그럼 너네는 태풍의 이름이 붙기 전에 태풍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니? 허리케인. 미풍. 무슨 기풍이야. 호주에서는 그 예보관들이 굉장히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태풍에다 붙였대. 뭐 예를 들면 형! 왜 그래? 저 형 큰일 날 사람이네, 이 형.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요. 오. 태평양에서 군 복무 중인 미군들은 가족이나 애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치.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하니, 하니 이렇게 말이죠. 정말요? 아, 그러면 박미순! 미순아! 박미순! 미순이? 그 누구야? 아,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는 태풍보다 무섭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나는 굉장히 애정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한번 지어볼게. 지정윤 PD님. 아, 형, 그렇게 권력에 굴복할 거예요? 권력을 위한 김신영 팀장님. 사랑해요, 형들. 사랑. 아, 둘이서 이렇게 방송에 아부를 뜨면 난 뭐하라고. 난 일편단심이야. 박미순! 야, 세 사람 꼼수 부리지 말고 평소에 잘 하길 바람. 매년 태풍 소식과 함께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하는 이것.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태풍 호시 행동 요령을 검색해 보면 창문에 젖은 신문지 붙이기, 창틀에 테이프 붙이기, 유리를 가로질러 테이프 붙이기 등등 창문에 자꾸 무언가를 붙이라는 글들을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태풍 시즌에는 창문에 껌이라도 붙여야 안전해지는 건지. 그래서 바람의 힘으로만 과연 창문이 깨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니 그들에게 강풍을 선사해줄 거대 프로펠러 등장. 더위도 식힐 겸 가볍게 초속 15m의 바람부터 시작해보죠. 준비하시고 보세요. 숨 쉬는 것이 살짝 버거워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좀 더 올려볼까요? 바람과 맞짱뜨기 공법! 이대로 초속 24m의 바람에 굴복할 것인가? 그래서 준비했죠. 짜잔! 막아볼 거야. 막을 거야. 우산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자, 강풍 가만 가만! 좋아, 말 많은 너희 셋을 늘려주제! 우산을 든 상태로 다시 초속 15m의 바람을 맞아보겠습니다. 비닐 우산, 노란 우산, 시커먼 우산. 과연 이 세 사람을 막아줄 수 있을지. 급기야 시커먼 우산이 먼저 두 동강 나고 비닐 우산은 짝 폴더 마냥 반으로 접히더니
가장 크고 튼튼한 노란 우산마저 처참한 운명. 그럼 강력한 바람 앞에 창문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멍에서 발생하는 풍압이 창호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 장치인데요. 실험 방법은 저희가 단계별로 지금 풍압을 올릴 건데요. 최대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게 2000파스칼입니다. 그 2000파스칼이면 저희가 메타퍼세크 단위로 환산했을 때 약 55에서 60 메타퍼세크 단위인데요. 이 풍속은 그 대형 태풍의 중심 속도와 맞먹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지금 평안하지만 이곳은 태풍이 몰아치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먼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이고 있는 16mm 두께의 창호에 초속 50m 이상의 내풍압을 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창문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모습을 보셨나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오! 배가 부푸는 것처럼 창문이 부풀고 있죠? 이것은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오! 창문의 풍압에 밀려 밖으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풍압을 줄이자 밀려났던 창호가 다시 제자리로 원상복귀. 16mm의 창호는 시속 60m의 바람에 유리창은 깨지지 않고 표면만 살짝 부푼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창문에도 꼭 무언가를 붙여야 더 안전해지는 걸까요? 박사님, 네. 그러면은 막 실제로 막 태풍 대비하려고 사람들이 막 창문에 뭐 신문지를 붙이고 막 테이프 붙이잖아요, X자로. 근데 그런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네요. 태풍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는 지금 시험 결과처럼 극히 드뭅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는 것들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옛날 아파트, 옛날 집들은 창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PVC 창호가 아니라 알루미늄 창호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알루미늄 창호 같은 경우는 창틀과 프레임의 이격거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한 이격에 의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이격에 의해서 2차 충격에 의해서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태풍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외부의 돌멩이라든가 어떤 기타 물건들이 날아와서 유리창에 부딪혔을 때 깨지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으로 유리창 깨지는 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분들을 위해 이번엔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장 얇은 3mm 두께의 유리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사람이 툭 하고 살짝 건들기만 해도 와장창 깨질 듯한 이 얇은 유리창은 과연 어느 정도의 압력에서 파손될 수 있을지 슬슬 압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창문이 점점 부풀기 시작하더니 900파스칼에 이르자 집중적으로 압력을 받은 부분이 아예 떨어져 나가버린 유리창. 실험 결과 900파스칼, 즉 초속 약 36m의 풍속에서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우와, 박사님 아주 산산조각이 났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보통 태풍이 불어오게 되면 바람을 100%로 유리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넓게 퍼져 확산이 되기 때문에 단지 여기는 실험 조건에서 이 36메타퍼세크 압력을 100%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손이 됐던 거고요. 통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풍속에 의해서 풍압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지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아무리 센 바람도 유리면을 스쳐 넓게 펴지면서 100%의 힘을 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풍력으로만 유리창을 깨기란 역부족이란 말씀. 여전히 태풍이 두렵긴 하지만 이렇게 알고 나니 이제 유리창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또 저희가 태풍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여주시죠. 태풍아 올해는 좀 살살 부탁해.
더위 느낌. 장마 톡톡 태풍 구름. 이렇게 여름의 3대 기상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 여름도 큰 사고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거운 썸머 되시길 바라면서 오케이 허리케인 궁금해서 묻고 야 거기 아니야. 묻고 과학을 느끼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지 사연. 태풍. 나는 개인기 있어. 뭔데요? 자동차 와이프. 우산으로 개인기가 생겼어. 구름이. 태풍. 태풍. 엄청난 태풍이구만. 야, 이마 정만 오냐? 이마 왜 그러냐? 좀 내려. 다 쓰는가 보다. 박미순. 미순아. 박미순. 뭐야? 강아지인가? 엄마 이름. 탈룰 한번 해봤어. 달로 한번. 네, 한번 해. 아.